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화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도움닫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니까 많이 보시고 이해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부터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어떤 주변의 사물들은 모두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 모형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자 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원자 핵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입자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녀석은 제일 작은 전자가 되겠고요. 중성 원자에서 그러면 누가 양성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보라색이 양성자,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 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듯이 총 3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익숙한 전기적인 인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전하끼리 작용을 하고 있죠. 반대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서 서로를 이끄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적인 반발력은 서로 같은 전하끼리 작용을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전자와 전자끼리, 그리고 인접해 있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반발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생소하게 보이는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핵력이 되겠습니다. 강한 핵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나요?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끼리 또는 중성자끼리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써 우리가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힘을 몇 개를 표시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주 많이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전기적인 힘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좀 짧아 보이나요? 그렇죠. 전기적 힘에 비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이 가까운 거리에서 정전기력을 극복할 만큼 아주 강력한 100배 정도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양성자와 양성자만 존재하였을 때의 강한 전기적 반발력을 이 강한 핵력으로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성자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어떤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함께 또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위에 적어 놓았듯이 강한 핵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결합을 하고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즉, 이런 중성자의 특징으로부터 알 수 있는 중성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소보다 훨씬 무거운 원자 핵을 이렇게 안정화 시켜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힘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성자만 있다면 원자핵은 안정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중성자를 통해서 무거운 원자핵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 2 그리고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 과연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떤 순서대로 연결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의 수를 일단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방금 배운 내용에 따라 순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 핵은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핵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핵 반응은 원자 핵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핵 또는 같은 핵끼리 서로 합쳐지는 핵 융합 반응과 어떤 핵으로부터 서로 다른 핵 또는 같은 핵으로 쪼개지는 핵 붕괴 반응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방사선을 내면서 붕괴하는 반응을 우리가 방사성 붕괴라고 합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쫙 퍼져나가는 빛을 모두 총칭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의 종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요. 자, 동위원소는 동위원소인데 어떤 성질을 가진? 그렇지, 방사성을 가진. 즉, 스스로 방사선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핵이 다른 종류로 변화하게 되죠. 자, 이렇다는 것은 원자 핵이 안정하다는 것일까요? 불안정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스로 방사선을 내면서 이렇게 깨지는 것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동위원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수에 대한 중성자수에 따라서 안정한 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제일 앞쪽에 보면 0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이 1대1인 원자핵이 대부분입니다. 중간에는 어떤가요? 1.2, 1.3대1, 1.4대1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게 70에서 80 정도로 아주 무겁게 되면은 이때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몇 대 몇인, 그렇죠, 1.5대 1인 것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중성자가 필요하다. 왜? 그렇죠, 원자핵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무엇이 증가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전기적인 반발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핵을 안정화시켜 주려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렇지, 강한 핵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무엇이 필요하다? 중성자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83 이후로는 안정한 핵이 존재하나요? 이때부터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너무 많이 모이면 서로의 거리가, 그렇죠, 멀어지게 되면 강한 핵력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작았을 때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핵의 경우에는 안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핵은 안정하지가 않다.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따라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위에 중성자가 아주 중요함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따른 기본 입자의 생성과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입자들이 순서대로 탄생했는지는 1학년 때 융합과학에서 다 배웠었죠. 빅뱅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기본 입자가 탄생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입자가 점점 모이면서 조금 더 큰 입자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맨 처음에 이 쿼크,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서로 만나면서 양성자, 위 아래가 만나면 양성자가, 위 아래가 만나면 중성자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분여 뒤에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고요. 아주 많이 38년 정도가 흐르고 나면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면서 원자가 탄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소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과정을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중수소 원자핵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역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서로 붙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역의 경우에는 어떤 게 생성됩니까? 그렇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의 경우에는 삼중 수소 원자핵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약간 좀 혼동이 되시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양성자 몇 개 있는 겁니까? 한 개 있고요. 그럼 질량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1, 2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중성자의 경우에는 중성자만 있을 때는 양성자가 없지만 질량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고요. 2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핵 반응 전후로 질량수와 원자 번호수가 보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 즉 2, 3 헬륨 원자핵과 3중 수소 원자핵을 가지고 똑같이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하면 똑같이 2, 4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생긴 이후에 헬륨 원자핵이 생기면서 중성자가 방출되는 이런 형태의 경우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수소 핵융합은 무려 1000만 켈빈 정도의 아주 높은 온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나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고 높은 밀도와 온도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수소와 수소가 서로 만나는 수소 핵융합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서로 빛을 내고 있는 동안에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는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탄소, 산소, 규소, 철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보통 철의 경우에 철까지 다 만들어지고 나면 핵융합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융합을 하면 별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존재하고요. 질량이 존재하는 물체는 당연히 자기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력이 존재를 해서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핵융합이 사라지게 된다면 중심으로 당기려는 힘만 존재하게 되겠죠. 이래서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등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원소들이 또 모이면서 원시 행성을 하게 되고 그 원시 행성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구성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알아보면서 강한 핵력이라는 내용을 처음 배워보았고요.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빅뱅 우주론과 연계하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어떤 형태로 생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언급한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학습을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질문
또는 핵심 개념 체크, 기출문제 탐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더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풀어오면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